인문예술 11강 봅시다. 자기 자신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동일한 자아로 남아있다고 의식하는 것은, 그 시간이 달라졌는데 5분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의식은, 우리 각자가 일상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1분 전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가 동일하다는 의식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죠? 1분 전에 나는 나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동일한 자아로 남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철학적으로. 그죠?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격 동일성 문제에 대해 오래도록 고민해왔다. 어떻게 이제 철학적으로 증명할 건가? 1분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같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 이건 이제 데카르트, 로크, 라이프니츠, 칸트죠. 뒤에 이제 스트로슨까지 자기 생각들을 쭈루룩 얘기합니다. 봅시다. 합리론. 그러니까 뭐 대륙의 합리론, 독일 사람이죠. 독일 사람. 대륙의 합리론의 이제 대표적인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인격의 동일성이란 사유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인격의 동일성이란 사유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게 사유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1분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이제 사유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유. 그죠? 이러한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데카르트가 신체와 정신을 각기 다른 독립적 실체로 보았다는 점을 전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이원적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물질 같은 게 있고 그다음 정신 같은 게 있다라는 거지. 물질로 표현되지 않는 물질로 실현되지 않는 어떤 정신 같은 게 영혼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데카르트는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일단은 이제 그 두 개가 있는 거야. 그죠? 물질이 있고 정신이 있고 이렇게 본 거지. 그죠?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데카르트는 영혼의 존재를 나타내고 추론해 나간다. 그러니까 요게 일단은 정신과 어떤 물질이 따로 떨어져 있다 이원론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신은 영혼이다라고 이제 추론하는 건 가능하겠죠. 그죠? 그 물질이 있고 정신이 있는데 그러면 물질을 빼고 정신은 영혼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추론하겠죠. 그죠? 존재는 신체 없이도 사유를 계속할 수 있다. 이 존재라는 게 그 정신이라는 게 그죠? 신체를 빼고 신체와 정신이 따로 있으니까 신체가 없더라도 정신은 살아 있다. 그러면 얘들은 이 정신이라는 걸 계속 이제 사유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는 존재란 신체 없이도 계속 지속될 수 있고 존재의 지속이 이 신체의 지속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죠? 그러니까 신체 없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정신은 계속 살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로서 신체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 신체와 정신이 따로 있다고 보고 우리도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저 정신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신체 이외에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거는 물질, 그 다음에 정신 요 두 개로 볼 수 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정신이건 영혼이다. 그러니까 뭐 다 주제주제 얘기했지만 결국은 뭔 얘기냐? 영혼과 신체가 두 가지로 존재한다. 그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우리 존재다. 인간 존재다. 이래 보는 거죠.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유는 단 하나의 주관인 영혼에 귀속되고 모든 사유는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영혼이 하는 거지. 물질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유 같은 거, 생각 같은 거, 그죠? 사고 같은 거, 정신적인 어떤 작용 같은 거는 영혼이 다 한다. 그게 하나의 주관이다. 그게 어떤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유일하게 나의 영혼, 친구의 영혼, 다른 사람의 영혼들이 하나씩 있는 거지. 예. 거기 사유라는 게 전부 다 기속이 되고 이 영혼에 의해서 존재는 지속한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 있는 한 계속 지속된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은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 계속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신이 존재하고 뭐 이런 거겠지. 사유가 동일하다는 것은 그 귀신, 그 영혼이라는 게 계속 이어진다. 연속적이다. 그죠? 사유가 동일하겠지. 같은 생각을 하겠지. 그 영혼은. 우리 자신이 동일한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그 영혼이 있다면 계속 이제 그 이어지는 거니까. 그게 이제 뭐 신체를 바꾸든 말든 다른 형태를 띠든 말든 계속 영혼이 계속 있으면 계속 그 존재는 이어진다. 이래 보는 거지. 데카르트는. 그죠? 경험론 봅시다. 경험론. 이렇게 데카르트는 정리했고, 그러니까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거는 어떤 사유가 동일하다는 얘기고, 그 어떤 정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정신이란 영혼이라는 게 영혼이 계속 이어진다. 영혼이 있는 한 계속 이어진다. 이래 보는 거지. 그죠?
그 사유가 동일하다. 사유는 누가 하는데 그 영혼이 한다. 이래 보는 거.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경험론, 경험론의 전통 영국이죠. 경험론의 전통에 서 있는 로크는 인격의 동일성이란 시간과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 가는 동일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그 로크도 역시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그 시간과 경험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 간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경험. 로크는 경험을 소중히 가장 중요하게 얘기입니다. 특히 로크는 데카르트가 인격의 동일성 문제에 있어 기억을 고려하지 않는 것과 달리, 그러니까 기억 같은 거는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계속 영혼 한 마리가 있으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 신체는 그냥 그 뭐 어떤 뭐 부속품,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일부일 뿐이고, 핵심은 영혼이라는 거, 정신이라는 거고. 그죠? 로크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기억에, 경험에 주안점을 두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기억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 데카르트는 기억을 고려하지 않았죠. 근데 기억이라는 걸 이제 로크는 이제 그 강조를 한다. 왜냐하면 로크는 경험주의자니까. 경험을 해가지고 기억을 쌓는 거잖아요. 그죠? 기억을 인격의 동일성의 중심축으로 간주하였다. 그치? 기억이라는 게 인격의 동일성의 핵심이다. 로크에 따르면 인격의 동일성은 심적 상태가 연속되느냐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데, 그 심적 상태의 연속 통해서 통해서 증명되는데, 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은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과거의 행위나 생각들을 이제 회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데까지 확장된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죠? 내가 쭉 어릴 때 기억할 때부터 한번 뭐 5살, 6살, 뭐 유치원, 글쎄 뭐 초등학교, 초등학생, 뭐 초등학교 그 정도까지 내 기억할 수 있는 범위까지 나의 어떤 인격이 동일하다라고 보는, 그 이전에는 인격이 동일하지 않다. 그죠? 이래 보는 거지.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머릿속에서 어떤 경험한 기억들을 꺼낼 수 있는 그 범위까지만 인격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로크는 인격의 동일성이 이제 심적 상태의 연속성을 가리키고, 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은 기억의 연속성으로 설명된다. 그러니까 인격의 동일성, 심적 상태의 연속성, 기억의 연속성, 요 세 개가 같은 말이죠. 그죠? 로크는 얘가 있네요. 왕자의 의식이 구두수성공의 신체에 이전된 경우를 상상해 보라고 했다. 그러니까 왕자의 의식이 구두수성공의 신체에 들어갔어.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자. 왕자의 의식이 왕자의 신체로부터 구두수성공의 신체로 옮겨지더라도 그 의식이 이 왕자로 행했던 행동들과 사고했던 사유의 어떤 내용들을 이제 기억한다. 그 의식이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억하는 하에서 왕자의 인격이 동일하게 간직되는 것으로 봐요. 인격이 그대로 이제 넘어간 거지, 그죠? 그러면 근데 그 기억하는 데까지, 기억하는 범위까지입니다, 그죠? 근데 뭐 그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고 나발이고 전부 다 이제 그 영혼이라는 게 영혼 한 마리가 무조건 다 사유를 한다. 그 영혼이 그 존재하는 한 계속 이제 사유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영혼이 만약에 5,000년을 이제 존재해 왔다 그러면 5,000년 동안 그게 이제 그 인격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로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어떤 기억하는 범위, 어떤 뭐 영혼이든 나발이든, 그죠? 어떤 뭐 기억하는 범위까지, 거기까지만 기억하는 한에서 어떤 그 인격이 동일하다라고 보는 그 이전에는 인격이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봤고, 비교했고, 라이프니츠 봅시다. 라이프니츠는 이거 그 수학자죠, 수학자. 미분적분, 뭐 인테그랄, 그다음에 뭐 dx, dy, 뭐 그죠? 이거 개발한 사람이잖아. 물론 뭐 10년 전 그 라이프니츠가 개발하기 전에 뉴턴도 10년 전에 언급을 했지만, 그죠? 하여튼 뭐 뉴턴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고, 하여튼 자기 마음대로 나름대로 뭐 만드는 게 이제 미분적분입니다. 현재 지금 인테그랄을 쓰고 뭐 dx, dy, 뭐 dz 이렇게 쓰는 것도 전부 다 그 라이프니츠가 만든 기호입니다. 봅시다. 라이프니츠는 로크와 마찬가지로 인격의 동일성이 로크와 마찬가지로 인격의 동일성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라고 하다. 얘도 이제 인격이 어떻게 동일한 거는 심적 상태가 쭉 이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 과거의 행위나 사고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 기억을 좀 뺄래 그러네. 기억하는 것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데까지만 이제 그 인격이 동일하다라고 보는 어떤 그 로크의 생각과 이제 다 조금 다르네요. 그죠? 심적 상태가 연속이 되는데, 예? 기억하는 데까지가 아니다. 왜? 봅시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한 개인이 겪었던 과거의 특정 경험에 대해 이제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경험의 과정에서 지각과 사유는 그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 그죠? 어떤 뭐 내 기억을 못하는 어릴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그죠? 기억을 못하는 어릴 때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 성격이 좀 바뀌었다. 그럴 수 있죠. 뭐 어릴 때 만약에 또 사기를 당했다. 그죠? 그 남한테 속아가지고 괜히 굉장히 화가 났다. 그게 이제 그 기억은 못하지만 그게 이제 성격에 이제 그 영향을 줘가지고 성격이 남을 잘 못 믿는 성격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다. 개인의 다양한 지각과 사유가 개인의 의식이라는 하나의 실체에 어떤 흔적을 남기면 이후의 활동들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건들, 그런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사유와 이제 생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어떤 사건, 남한테 속아가지고 막 화가 났던 그 사건들,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떤 하나의 실체의 흔적을 남겼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각각 사람당 하나씩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 그 뭐 데카르트랑 좀 비슷하네요, 그죠? 데카르트의 그러니까 영혼 한 마리가 사람 한 명당 다 있다는 얘기고, 그죠? 그러면 그 영혼이 실체라고 보면 되겠지. 지금 내가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실체. 그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거야. 그죠? 그래갖고 영혼의 성격이 바뀐 거지. 그죠? 그러면은, 기억을 못 하더라도, 그죠? 단순히 기억을 못 하더라도, 그 영혼이라는 게 계속 이제 그 기억이라는 게 묻어 있는 거지. 그죠? 기억을 단순히 내가 네 기억을 못 하더라도, 그 당시의 사건이 나한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쭉 이제 그 연속성에는 상관없는 거죠. 쭉 이어오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어져 오고 있다. 흔적이 남아있다. 그죠? 계속 이어오고 있다. 따라서 라이프니츠는 인격의 동일성을 기억에 기반하여서 설명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일단 로크가 이제 그 어떤 심적 상태 연속성이라는 그 얘기는 그 맞다. 근데 기억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죠? 반대하고 심적 상태 연속성을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이제 연결 관계 안에서 파악해야 된다. 쭉 이제 이어지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쭉 연속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역시나 라이프니츠가 그 미분을 개발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속. 응? 그러니까 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라 한다. 아니면 뭐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와 같으면 미분 가능하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개발한 사람이니까 연속을 좀 강조했다. 라이프니츠는, 그죠? 칸트는 인격의 동일성이란 심적 상태인 때 연속성을 이제 연속성으로 설명되기는 부족하고, 그러니까 칸트는 이제 그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라고 말하기는 부족하다. 심적 상태의 연속성을 언급한 것은 로크, 그다음에 라이프니츠가 연속성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렇다고 초자연적인 신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영혼처럼 뭐 그런 거, 그죠? 귀신 이런 거에 관련지어 설명할 수 없다. 이거 뭐 데카르트도 까고 로크, 라이프니츠 다 깐 겁니다. 칸트가 이제 그 경험론, 대륙론 다 판 사람이에요. 그죠? 대학자입니다. 대학자. 그죠? 다 뭐 철학에서는 거의 뭐 대단한 사람이죠.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둘 다 깠다. 그죠? 3명 다 깠다. 특히 그는 데카르트가 합리주의 전통에 입각하여 생각하는 나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영혼의 실체성을 확언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다시 데카르트가 이제 합리적인 전통에 의해서 생각하는 나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계속 모든 걸 다 의심하다가 결국 하나 남아있는 게 이제 내가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뭔가 생각하고 있다. 그거는 뭐 확실하잖아요. 그죠? 뭔가 생각하고 있는 나.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데카르트 합리주의니까. 근데 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어떤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런 거 바탕으로 이제 데카르트가 생각하기를 나라는 영혼이 존재하구나. 나라는 영혼이 존재하구나. 이래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칸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영혼이 있네 라고 본 거고, 칸트는 그거 가지고 설명할 수 없어. 영혼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 가지고 영혼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냐? 안 된다라는 거죠. 칸트에 따르면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나는 영혼인데 이 영혼이 내부 감각 대상이고, 내부 감각, 그죠?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지, 그죠?
내부 감각 대상으로 이로 외부와 같은 물체와 같은 외부 감각 대상이 아니다. 그죠? 외부랑 내부랑 그러니까 내 안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내 밖으로는 있는 또 물체와 다르다. 영혼은 마음에 의해 인식되는 내부 감각의 대상인 것에 반해서 물체는 감각기관에 의해 지각되는 외부 감각의 대상으로 둘은 구분된다.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거는 어떤 게 지각으로 어떻게 뭐 증명이 안 돼. 그죠? 지각으로 감각을 할 수가 없어. 영혼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생각한다, 그래 존재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증명을 할 수가 없다. 그죠? 내부 감각 대상으로 있는 걸 내가 증명을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이러한 시각에서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는 어떤 내적 인식이 나를 지각할 수 있다거나 나가 실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뭐 여기는 연필이 있다, 지우개가 있다 이런 거는 증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딱 의미가 있잖아. 그죠? 바로바로 이제 잡히는 거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이거는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이거 가지고 나를 지각한다거나 내가 실체한다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다. 왜? 증명이 안 되니까. 그죠? 내가 무엇을 하는 한, 내가 생각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죠? 내가 뭘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생각한다는 게 전제가 되지만, 그것을 통해가지고 어떤 영혼의 속성, 영혼의 객관적인 속성. 누가 보더라도, 내 주관적인 거 말고, 누가 보더라도, 야, 그건 영혼 있네. 내가 영혼 봤어. 이런 거, 그죠? 객관적인 속성 이런 거 없잖아요. 실체성. 그걸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 증명이 되냐고. 그죠? 하고 이제 오로지 영혼의 이제 가능성.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다.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증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는 있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몰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된다. 이런 시각에 따르면 나는 생각한다는 것으로부터 서로 다른 시각에 걸쳐가지고 자아가 동일하게 남아있다는 점을 도출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시간에 걸쳐가지고 그 자아가 그죠? 그때 나는 생각한다. 그때 나 5분 전에 나를 생각하고 있고 5분 후에 또 나를 생각하고 또 밥 먹고 와서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쭉쭉쭉 그 순간순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연결이 되냐고.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아가 계속 동일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도출하는 게 불가능한. 지금 당장에, 지금 내가 지금 나를 딱 생각할 때, 그때는 나가 맞지. 근데 그 생각을 딱 놓고, 만약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와가지고, 또 다시 또 나는 생각한다. 그, 할 때, 밥 먹기 전과 밥 먹은 후, 그게 이제 나는 생각한다. 계속 이제 되뇌이고 있다가 밥 먹고 왔어요. 그럼 뚝 끊어져 버렸잖아요. 밥 먹는 순간에. 그죠? 그것처럼 이제 그 연기 뚝 끊어진 거를 이제 어떻게 연결하냐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남아 있는지 그거 어떻게 확인하냐고. 증명이 안 된다. 그렇다면 이제 칸트는 그 인격의 동일성 어떻게 설명할래? 그러면 데카르트 말도 틀리고 로코 말도 틀리고, 그다음에 뭐 누구냐? 라이프니츠 말도 틀리면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죠? 그렇다면 칸트는 인격의 동일성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칸트는 우리가 스스로 동일한 인격을 인식하는 것은 사실 단 하나의 주관이 아닌 복수의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은 뭐야? 그 지금 어떤 단 하나의 주관이라면 이제 그 데카르트나 아니면 뭐 그 라이프니츠처럼 뭐가 하나가 있는 거지. 그죠? 영혼이든 뭐 어떤 실체가 하나의 실체가 있든 간에 뭐가 쭉 이제 이어지는 그런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고 복수의 주관. 응? 그러니까 5분 전에 나, 그 다음에 3분 전에 나, 지금의 나, 미래의 나, 이런 것들이 복수 주관이 있는 거지. 뚝뚝뚝 끊어진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나를 생각했어. 그죠? 그때의 나. 그 다음에 뭐 딴 거 하다가 또다시 나를 또 생각했어. 그때 뭐 1시간 뒤에 나. 이런 것들이 복수의 주관이라는 거지. 그때 나, 그죠? 1시간 전에 나, 지금의 나, 뭐 5분 전에 나, 이렇게 뚝뚝뚝 이제 복수의 주관이 있다라는 거지. 선행하는 주관에서 사유된 어떤 내용이 후행하는 주관에 온전히 전달이 되고 그 사유가 동일하게 나라는 이름 하에서 사유가 된다면, 그러니까 1시간 전에 나로부터 지금의 나까지 나에게 이제 온전히 그 어떤 사유가 쭉 전달이 된 거야. 1시간 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나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죠? 그대로 전달이 됐다. 그리고 1시간 전에 나한테 그거 나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유가 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복수의 주관으로 구성된 사유의 주체라는 게 복수의 주관으로 쭉쭉 구성이 되어 있죠. 1시간 전에나 지금에나 뭐 5분 1시간 전에나 뭐 30분 전에나 5분 전에나 지금 나 이런 식으로 쭉쭉 사유의 주체가 복수의 주관으로 되어 있는 복수의 주관으로 되어 있는 사유의 주체가 이를 또 동일한 인격으로 마주하는 것으로 의식한다. 그거 전부 다 난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그게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지, 그죠? 요래 본 거지. 칸트는. 그러니까 칸트는 이제 그 뚝뚝뚝 끊어지는 거에서 각각의 나들이 있고, 그죠? 각각의 나들이 있고, 그 복수의 나들이 있고, 그 나들이 전부 다 이제 사유가 이제 온전히 다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사유의 주체가 하나의 사유의 주체가 되는 거지. 그래갖고 동일한 인식이다, 이거. 동일한 인격이다. 이래 보는 거 전부 다, 그죠? 이 복수의 나들이 전부 다 동일한 인격이다. 이래 보는 거지. 그 사유가 쭉쭉 전달되고 연결이 되고 있으면 복수의 나다. 그 어떤 뭐 사유가 그 인격이 이제 연속이 된다. 이래 보는 거지. 그죠? 이런 칸트의 견해에 대해 후대 학자인 스트로스는 심적 상태의 연속성에 기반한 인격의 동일성이란 구체적인 시공간에서 살아가는 주체의 이제 경험적 인식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칸트의 얘기도 듣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들었겠지. 근데 스트로스는 생각하기에 앞서 말한 심적 상태의 연속성, 그러니까 뭐 로크라든지 아니면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에는 심적 상태의 연속성을 이렇게 좀 강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경험적으로 도출이 된다. 지금 살아보니까 5분 전에 나와, 뭐 3분 전에 나와, 지금에 나와 다 똑같더라, 경험적으로. 뭐 다른 게 크게 다른 게 없어. 약간 뭐 달라졌겠지. 세포 몇 마리 신체적으로죠. 세포 몇 마리가 더 늘어나고, 밥을 먹었던 게 소화가 되고 있고, 그죠? 뭐 그러면은 조금 몸 신체적으로 조금 달라졌지. 그래도 사유도 조금 더 많아졌고, 까먹는 것도 기억상으로 까먹는 것도 생기고, 다시 또 기억이 또 서로 생성되기도 하고, 약간 달라졌지. 근데 일반적으로 경험적 인식을 통해서 도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다. 뭐 그냥 뭐 크게 5분 전에 나와 지금에 나와 크게 다른 바가 없어. 그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게 이제 스트로스는 생각인 거죠. 그죠? 뭐 로크랑 좀 조금 비슷하기도 한데 어쨌든 로크는 이제 기억 너머에 있는 거는 뭐 다른 인격으로 봤으니까 그것 좀 다르기도 한데 어쨌든 스트로스는 뭐 그냥 뭐 그 인격의 연속성 그다음에 심리적 상태의 연속성 요거 이제 뭐 그렇게 믿을 만하다. 칸트는 너무 좀 나갔다. 그죠? 그러니까 5분 전에나 3분 전에나 뭐 1분 전에나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의 주관인 거고, 그죠? 각각의 어떤 주관인 거고, 그 나들이 사유가 쭉쭉쭉 연결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인격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사유가 전달되고 그럴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본 건데.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좀 그렇다. 복수의 주관이라는 게 좀 너무 나갔다, 그죠? 옛날 복수의 주관을 상정하는 칸트의 견해는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 5분 전에나 3분 전에나 1분 전에나 이런 게 다 나다. 걔들이 이제 서로 사유가 연결되어 있다. 그죠? 사유가 그대로 온전히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속성이 이제 동일한 인격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복수의 주관으로 상정한 것 자체가 좀 너무 나갔다. 너무 그렇게 깐깐하게 가지 마라. 그죠? 스트로스는 그냥 쭉 이제 경험적으로 5분 전에 나, 뭐 3분 전에 나, 1분 전에 나, 지금의 나 모두 다 똑같다. 경험적으로. 그래 본 거죠. 네,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